이 영상을 보는 남학생들은 몇 년이 지나면 군대를 가게 됩니다. 하지만 진작 통일했으면 군대를 안 가게 되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중 몇몇은 꼭 통일을 해야 하는지 의심을 하곤 합니다. 정말 통일은 필요 없는 것일까요? 1945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패배하면서 한국은 일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광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광복 후 혼란스러운 한국을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들어온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갈라서 지배하게 되었죠. 이것이 분단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 사이가 나빠지니 덩달아 남과 북의 사이까지 함께 나빠졌고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남과 북은 서로 미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70년이 흘렀죠. 이렇게 통일을 계속 하지 않은 채 분단되어 사는 것과 통일이 되었을 때 드는 비용을 비교해보면 어떤 비용이 더 많을까요? 분단되었을 때 드는 비용인 분단 비용을 보면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한 국방비, 북한과의 사이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비, 이산가족의 고통, 전쟁 가능성의 공포 등이 분단 비용일 것입니다. 통일했을 때 드는 비용을 보면 제도를 통합하기 위해 드는 비용, 통일 직후 발생하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북한을 발전시키기 위해 드는 투자 비용 등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가 더 많을 것 같나요? 짧은 세월로 보면 통일 비용이 더 많을 것 같지만 분단 비용은 분단되어 있는 동안 영원히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통일 비용은 통일 후에 잠깐 드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이익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길게 보면 통일하는 게 이익인 것이죠. 이런 비용 외에도 통일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이룰 수 있고 한반도의 위치를 활용해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죠. 그리고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들의 서로 다른 문화를 하나로 회복하여 민족 동질성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간에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류해야 합니다. 또한 통일을 하는 것이 세계의 이득이 됨을 주변 나라에게 멀리 알려서 주변 나라들이 통일을 응원하게 만들어야겠죠. 한반도에는 이런 통일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과의 갈등이 있죠. 일본은 과거 한국을 침략하여 식민지로 만들었던 전적이 있어 여러모로 껄끄러운 관계인데 일본은 가해자임에도 이를 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은 숨기거나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는 것만 봐도 일본이 반성을 별로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죠. 실제로 일본 정치인들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는데 야스쿠니 신사는 과거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A급 전범들이 있는 곳인데 정치인들이 이런 전범들을 찾아가 인사를 하는 것이 세계 여러 나라 입장에선 반가울 수 없죠. 또한 유명한 독도를 계속 일본 땅이라 억지 주장하며 한국을 피곤하게 하는 것도 큰 갈등 중 하나라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중국과의 갈등입니다. 중국에서 한국과 가까이 있는 헤이룽장성, 지린성, 라오닝성 지방의 역사를 연구하는 동북공정 프로젝트라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이 세 지역은 옛날 고조선, 고구려, 발해 같은 한국의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는 사실 중국이었다라고 주장하려 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역사 유적 증거가 한국 역사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중국의 억지 주장은 아직도 끊이질 않고 있죠. 일본과 중국과의 문제를 무시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 같이 싸워서 이기면 될까요? 어찌됐든 갈등이 오래될수록 동아시아 지역의 힘은 약해지고 한국, 중국, 일본 모두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역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1993년 일본의 고노 장관이 위안부 건에 대해 깊은 사과를 표했고 1995년 무라야마 총리가 일본의 침략, 식민 지배 행위를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이어지지 않지만 해결은 이런 사과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을 설립하고
한국, 중국, 일본의 역사학자들과 교류하며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자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중일이 함께 만든 동아시아 근현대사 교재를 발간하기도 하며 과거 아파트헌 역사를 반성하며 함께 협력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죠. 이런 갈등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며 동아시아를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크기는 작지만 국제사회 일원 중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쪽으로 중국, 러시아, 심지어 유럽까지 이어져 있고 바다와 만나 있어 어디든 갈 수가 있습니다. 즉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죠. 국제연합 유엔에 가입하고 유엔의 보조기구면서 전 세계의 인권을 지키는 유엔 인권이사회 활동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죠.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죠. 석굴암, 불국사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며 K-팝, K-영화, K-드라마가 전 세계로 퍼지는 한류 문화를 세계로 확산하는 등 엄청난 문화의 힘 역시 보유하고 있죠. 이런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먼저 분단을 극복하고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고 유엔이나 국경 없는 의사회 등에 참여하는 등 국제평화에 적극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